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합니다. 등산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가볍게 가기 좋은 경치가 참 멋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언양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화장산인데요. 이곳 화장산에 깃든 울산의 역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밖으로 나오니까 이 바람이 선선하니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오랜만에 언양읍성에 왔는데 곳곳에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예, 지금 이제 읍성 승벽 이제 수축 공사, 그 보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따듬어 가지고 새로 이제 튼튼하게 쌓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 지금 계획이 이번에 발표 났잖아요. 네. 오늘 한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이게 이제 언양읍성 이제 복원공사, 그 수십 개 관아 그 동을 이제 복원해가지고 마치 우리 수원 화성이나 나간 읍성처럼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된 게 참 기쁜 소식입니다. 네, 읍성이 옛 역사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이 언양읍성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기다리고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그런데 이곳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요 읍성보다도 이제 우리 저기 이제 보이는 저 산, 네. 화장산을 이제 오늘 우리 얘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언양읍성에서 바라다 보이는 야트막한 산이 바로 화장산인데요. 이름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꽃화자, 숨길 장자, 그 꽃을 숨긴 산이다. 뭐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지닌 산이 되겠습니다. 화장산에 어떤 역사 이야기가 있길래 저희가 그곳으로 가는 건가요? 이게 이제 첫째는 우리가 그 언양의 이제 이 주산이고 이제 언양의 생활 터전이 되는 산입니다. 우리 언양의 모든 이제 역사적인 게 저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뺑 둘러가면서 이제 있어요. 또 옛날 그 역사 전설을 얘기하면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나 있어요? 예, 네 소개 가지. 좀 해주세요. 이 산이 옛날 숲이 짙어가지고 여기 이제 곰, 호랑이 이런 게 많이 살았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그 사냥꾼이 이제 자기 이제 애 둘을 남겨두고 사냥을 하러 갔는데 네.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가서 그 곰과 싸우다가 그 곰의 발톱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었죠. 네. 그런데 이제 어린 남매가 이제 그 아버지를 찾으러 나왔다가 그 눈사인 데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봄이 되니까 얼어 죽은 그 자리에서 그 도화, 복숭아꽃나무 두 그루가 자라가서 그래서 뭐 그 꽃을 숨은 화장산이라는 설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어가면 이제 그 미타굴이라고 그 구람사 미타굴 굴이 석굴암 같은 굴이 있어요. 네. 그 굴 안에 이제 물이 이제 막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검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에서 악취가 난다. 그게 또 유명한 세 번째 설하고. 아버지를 찾다가 얼어 죽은 남매 이야기가 무척 안타까운데요. 제법 가파른데요? 직접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힘은 들지만 그래도 기분은 참 좋네요. 와, 정말 언양이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네요. 요즘 정말 울산이 경치 좋은 도시라는 걸 매번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저 가을 향기 물씬 나는 저곳이 저희가 출발했던 언양읍성인 거죠? 언양읍성 사각형이잖아요. 네. 정사각형이잖아요. 그 지금 저 학교 보이죠? 저기 이제 언양 초등학교인데 저 남쪽으로 이제 영화로 남문입니다. 맞아요. 남문 네, 영화로. 저기요. 산 정상 가까이 오르자 언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아름다운 풍광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저쪽에 구름과 맞닿을 듯이 높은 저 산은 어떤 산인가요? 저 산은 이제 신불산. 신불산이요. 뭐 1203m 신불산입니다. 신불산. 1170m. 그다음에 이 사이에 보이는 거기 억새 능선이거든요. 네. 억새가 쫙 능선이. 그다음에 저 맨 끝에 보이는 바위산. 정상 바위산이 그게 이제 영치산입니다. 그리고 앞에가 불호산이라고 이제 탑 있는 송신탑 있는 불호산이고 지금 요 밑으로 이제 저기 이제 물이 흐르죠. 네. 이제 우리 참 태화강 상류인 언양의 남천이 쫙 흐르고 저쪽에 이제 근교로 저쪽은 이제 삼남면 쪽이고 여기는 이제 서불이고 요 동불입니다. 동불이야 되죠. 이곳에 올라와서 보니까요, 언양읍성이 한눈에 쫙 들여다 보이면서 왜 네. 화장산이 주산인지 알겠습니다.
신라시대 화장산의 전설이 서린 곳 화장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와, 저렇게 네. 큰 바위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제 그 굴입니다, 굴. 굴이 이제 바위 밑에 굴이 있습니다. 굴이요? 예. 아, 저게 미타굴이에요? 예, 예, 미타굴입니다. 오, 미타굴이 도대체 어떤 굴인데요? 저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언양업체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저 화장산 크면 화장산의 이름이 유래되고 또 가장 상징적인 굴입니다. 저게 유래가 이제 말하자면 이래 굴 안에 네. 도화가 피었다. 도화가 복숭아 겨울인데, 꽃이요. 예, 복숭아꽃이. 그게 서랍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왕이 그 참 좋은 거다. 한번 가서 뭐 어떻게 가져오느라고 이래 신하가 왔나 보니까 그 도화가 아니고 이제 그 아름다운 여성이 비구니가 이제 그 수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비구니를 데리고 서랍으로 가서 이제 왕이 아주 기뻐했다. 뭐 그런 설화가 있는 바로 이 산이 이제 그 구리밭 미타굴 이 굴입니다. 커다란 바위 아래 생긴 자연굴이 바로 화장굴인데요. 이 굴에서 화장산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법당이 돼 미타굴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굴 아래로 내려가 봤습니다. 이곳에선 신라시대부터 차를 재배했는데요. 신라 왕실로 가는 진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오, 이 작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네. 나무가 이곳에 되게 많네요. 예, 이게 차나무 열매인데 이게 차입니다. 오, 차꽃도 피었네. 차꽃. 정말 차꽃도 예쁘다. 피었잖아요. 팝콘 같아요. 예, 예, 차꽃도 피었고. 야, 벌써 꽃이 피우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차가 네. 신라 그 왕실에 공급하던 차입니다. 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주는 이제 차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왕실에 공급할 정도면 이 품질이 좋은가 봐요. 예, 품질이 좋죠. 이 이제 우리가 차라는 게 겨울에 영상 올라가지 않으면 차가 되질 않아요. 경주는 따뜻한 기후에. 그렇죠. 네. 서랍은 경주는 영하니까 안 되고 또 연 강수량이 한 1,400mm가 넘어야 돼요. 근데 경주는 한 1,170mm밖에 안 되고 울산은 그걸 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차나무가 곳곳에 울산에 차 자생지가 많았습니다. 다운동에도 있고 명천도 있고 여기 화장산에도 있고 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차 자생지고 우리가 이제 차가 신라 흥덕왕 때 이제 김대림이가 가져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하동에 차나무가 많은데 원래 차나무는 아주 박희거세 왕 때부터 그년이 훨씬 더 오래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제사를 지냈잖아요. 네. 서라벌에서 지낼 때 그럼 차가 어디서 왔느냐? 그 차 잎이 알고 보니까 여기서 간 차더라. 그 왜냐하면 여기 옛날에 신라 귀족들이 많이 살았고 저녁에 가면 태봉산도 있고 신라 왕자들 태도 묻었고 그리고 참 역사가 경주하고 서라벌하고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옛날부터 차나무가 자생했다고 이래 기록에도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이래 참 보니까 너무도 반갑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신라차의 명맥이 이어져 오는 곳. 도화꽃 전설이 왜 생겼는지 짐작이 갑니다. 진짜 역사라는 게 우리가 차에 뭐 모든 역사가 이런 자연도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네. 보호가 돼야 돼요. 그래 이 맞아요. 화장산이야말로 진짜 역사의 산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죠. 화장산을 가면 꼭 찾아봐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수많은 문인석과 무인석이 늘어서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분이 잠들어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희 뒤로 여러 개의 석상이 있어요. 네. 뭔가 대단한 고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분의 무덤인가요? 아 이분은요 그 고려 우리 고종 때 네. 그 벼슬이 이제 중서시랑 평장사 상장군 태사 정일품 김치려 장군의 그 묘입니다. 김취려 장군이라 사실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어떤 예.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1216년부터 1218년까지 이제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네. 그때 이제 엄청 수십만 명이 내려왔어요. 어. 그때 몽고군에 쫓겨가지고 내려왔을 때 우리 국토에 들어왔을 때 네. 그분이 그러니까 그 세 분 싸워가지고 거란족을 거의 다 평정을 다 했습니다. 이 거란족이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 그래 원래 이 사람 중앙아시아 저 이란 쪽에 저기 출발해가지고 말을 타는 그 이제 그러니까 유목을 해가지고 쭉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그 몽골 근처 초원의 근처에 자리를 잡았는데 몽골이 강성해지니까 커지니까 이 민족을 쫓아냈어요.
쫓아 이민족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수십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왔어요. 그래 강동성 전투라든지 이 사람도 뭐 악전 피를 물고 이를 물고 막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고려가 참 힘이 좀 붙이니까 그때 이제 맹장 우리 김철희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다서가지고 싸우는 데마다 항상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 자기 아들도 이제 이분이 이제 전사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도 뭐 중상을 입어가면서 악전 고투를 해가면서 이 국토를 지킨 분을 모신 곳. 충청도 제천까지 침입한 거란족. 고려의 운명은 풍전등화였는데요. 김취려 장군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나라를 구한 겁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그 명장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김수인 장군도 있고 강감찬 장군도 있고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김철희 장군도 있는데 총무공 이순신 장군 이전에는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굉장한 공로를 세운 분이시네요. 예, 예. 언양 김씨의 후손 울산 사람 김취려 장군이었다는 걸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화장산에 무덤이 있다는 사실도 오늘에야 알았는데요. 저는 오늘 처음 들은 이름인데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 울산에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든 하루였는데요. 김취려 장군은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일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우리 역사의 명명한 훌륭한 장군들을 많이 알잖아요. 뭐 그런 훌륭한 분들 장군들 많이 있지만 우리 김철희 장군은 잘 모른다. 우리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도 잘 모르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참 울산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을 좀 알고 이분 정신을 본받아야만이 우리가 참 내일이 참 있겠다 정도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양이 주산인 화장산엔 신라의 전설이 있고 고려의 영웅 김취려 장군 무덤이 있습니다. 볕 좋은 가을날 경치도 참 좋은데요. 산책 삼아 화장산을 찾는 건 어떨까요?